이번 시간에는 신제품 개발 관리의 의미와 신제품 관리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파트는 고객 가치 창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 특별히 새로운 가치의 구체화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신제품 개발 관리의 의미와 신제품 관리 및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혁신 수용과 신제품 관리를 위한 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고객 가치 창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에는 신제품 개발, 특별히 새로운 가치의 구체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치의 구체화 과정 중에 첫 번째는 고객의 가치와 신제품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신제품과 마케팅 관계를 이해하고 마케팅 과정에서 신제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신제품 개발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신제품 개발 과정의 단계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합니다. 네 번째는 신제품 출시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 신제품에 대한 개발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985년 4월 25일 코카콜라는 역사상 가장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99년간 유지해왔던 코카콜라 레시피를 변경해 뉴코크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20만 명의 소비자 테스트까지 거친 제품이었기에 경영진 모두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전례 없는 비상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코카콜라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 본사 앞에서 시위하자 우리 코크를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사무실에는 수천 건의 항의 전화가 걸려왔고 뉴코크 출시를 반대하는 집회와 서명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은 그야말로 멘붕 직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하고 1985년 뉴코크 사태의 그 전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85년 당시 코카콜라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경쟁자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고 코카콜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선호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한 번도 놓친 적 없었던 1위 자리를 내줘야 할지도 몰랐고 코카콜라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과 취향이 변하고 있다면 바로 코카콜라도 그에 맞게 바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886년이죠. 99년간 지켜온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매우 도전적이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했고 20만 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소비자들은 기존 코카콜라와 다른 경쟁자 제품보다 뉴코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판단했을 때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뉴코크 출시 소식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뉴코크 출시 발표 이후 코카콜라 직원들의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고객센터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사무실에 하루에 수천 통의 전화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문 전화가 아니라 항의하는 전화라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모두 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본사 건물에 근무하는 보안 직원부터 코카콜라 직원의 이웃에 사는 사람까지 조금이라도 코카콜라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왜 뉴코크를 출시했냐라고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존 코카콜라를 마실 수 없다는 불안감에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실을 오리지널 코크로 가득 채운 사람도 있었고, 언론과 TV, 5개 전광판 등에서도 뉴코크 광고가 나올 때면 거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전역에 항의 단체들이 생겨났고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전국이 바로 이런 코카콜라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들끓고 있었고, 경영진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소비자 테스트에서는 분명 뉴코크가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1985년 7월 11일) 당시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돈 키오는 코카콜라의 복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뉴코크를 출시한 지 정확히 79일 만에 기존의 코카콜라를 코카콜라 클래식이란 이름으로 다시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코카콜라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전국 뉴스와 신문에는 코카콜라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앞다투어 실었습니다. 발표 직후 이틀 동안 무려 31,600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985년 이 사건은 탄산음료 업계의 판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인기는 새로운 정점을 향해 치솟기 시작했고,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는 더 굳건해졌습니다. 계획했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업계를 한바탕 뒤집어 놓으려던 이 계획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돈 키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은 저희가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 깨달은 것, 어쨌든 뉴코크가 코카콜라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준 것은 분명합니다.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뼈저린 교훈도 얻었습니다. 브랜드의 주인이 회사가 아니라 바로 소비자라는 것, 그리고 팬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30년이 지났지만 뉴코크가 주는 교훈은 지금까지 코카콜라의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제품 개발 관리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취향이나 기술력이나 또는 시장 경쟁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서 바로 기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은 첫째, 인수를 통한 것과 둘째,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신제품이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노력으로 만들어낸 독자 제품이거나 또는 개량 제품 또는 보완 제품 또는 새로운 브랜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용과 투자의 실패 위험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매출액과 이익 증대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신제품 개발 실패 사례도 도입 후에 뉴코크의 경영을 들 수 있었는데요. 1985년 코카콜라를 대체하려는 의도에서 많은 투자 비용을 들여서 신제품을 출시하였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코카콜라의 회사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뉴코크는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개발의 주요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생성, 두 번째,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세 번째는 컨셉트 개발과 테스팅이 있고요. 네 번째는 마케팅 전략 개발과, 다섯 번째는 사업을 분석하고, 여섯 번째는 제품을 개발하고, 일곱 번째는 테스트 마케팅, 여덟 번째 상품화 작업으로 연계하는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관리 및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관리는 신제품 개발 과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제품 아이디어를 찾고 그리고 개발하고 출시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주요 활동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은 반드시 고객 중심이어야 하고 팀의 기반을 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중심의 신제품 개발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소비자 만족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팀 기반의 신제품 개발을 살펴볼 텐데요. 팀 기반은 다양한 부서의 사람으로 팀을 구성하여 신제품 개발에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계적 신제품 개발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제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구분법으로 신제품을 기업의 관점과 소비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신제품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신제품, 그리고 개량적 신제품, 자사 입장의 신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업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품 개발 전략과 신제품의 정의를 연결한 구분 방법입니다. 광고에서 봐도 그렇고 또 이러한 제품 속에서 볼 때 시장에 출시된 후 6개월 이내의 제품인 경우에만 광고의 신제품이라고 선전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수용률에 따른 견해는 바로 시장 점유율의 10% 미만으로 시장에 바로 도입된 제품을 신제품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신제품 전략을 살펴보면 제품 하나하나에는 고유의 수명 주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제품 수명 주기의 컨셉트는 여러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품에 대한 개발, 두 번째가 도입, 세 번째가 성장, 네 번째가 성숙, 다섯 번째가 쇠퇴라는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제품은 수명 주기를 거치는 동안 판매와 수익은 변하게 되고 있다, 또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제품 관리 및 전략에서 특별히 제품 수명 주기별 마케팅 전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입기와 성장기와 성숙기와 쇠퇴기로 되어지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제품 관리 전략 중에 특별히 신제품 개발의 주요 단계를 보면 도입기와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쇠퇴기라고 하는 매출과 이익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 형태와 브랜드의 매출은 시간이 지나면 이 시기에 도달하는데요. 매출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제품을 유지할 것인지 또 수확할 것인지 그리고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 올 수 있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의 다양한 형태가 있죠. 판매와 매출과 또 판매 이런 나름대로의 그래프를 보면은 순간적인 인기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가파른 매출을 실현한 후 급격히 감소한다. 이것이 1번의 그래프죠. 5번 그래프는 패션은 특정 분야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기 있는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주기에 따른 형태가 나름대로의 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스타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또 지금 판매와 매출 중에 지금 판매와 매출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두 개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제품 수명 주기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품 수명 주기는
마케터에게 제품과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주요한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수명주기를 잘 활용하면 각 단계별로 좋은 마케팅 전략의 개발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품 수명주기의 현재 이전의 시점은 설명해 주지만 다음 시점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머무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S자를 갖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마케터는 자기의 제품 및 서비스가 전통적인 단계를 거칠 것이라는 전제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맹목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수명주기를 브랜드에 적용시키면 바로 기업의 중요한 브랜드 자산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신제품 개발의 관리, 그리고 의미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고요. 더 나아가서 신제품 관리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질문이나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